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2월 16일이고요. 저녁 11시 31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TS 넥스젠입니다. TS 넥스젠이고요. TS 넥스젠이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예상치 못한 공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공시였고요. 얼마 전에 13일날 철회 공시를 냈어요. 네. 그 전에 이 TX 넥스젠에 대한 12 내용들, 어차피 이거는 지금 TX 넥스젠 주주님들만 보실 영상으로 보여져요. 보통 일반인들은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취소 공시를 냈었습니다. 철회한다. 12 우리 못 팔 거야. 그리고 그 12를 판다 한들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였습니다. 오늘까지였나? 내일까지였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그 막바지 벼랑 끝에서 TS 넥스젠이 12를 재매각하게 됩니다. 12를 재매각하게 되고 오늘 재매각 공시가 나왔죠. 굉장히 주주님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기존 주주님들한테는 이거 벼랑 끝에서 일을 그래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10회차 물량을 팔았습니다. 요거 어쨌든 38억치를 41억 2110만원에 팔았다. 그리고 37억치를 40억에 팔았다. 자, 매도를 누구한테 했냐? 앞에서 K3 인베스트먼트랑 조병희 씨한테 28억 10억 팔았고요. BK 동영테크한테 37억 팔았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산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12를. 12 재매각을 하잖아요. 재매각.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거 12를 현찰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현찰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대신에 이분들은 현찰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회사를 주고 산 겁니다. 회사 지분. 회사 지분을 TS 넥스젠에 넘겨주면서 12를 재매각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TS 넥스젠 입장에서는 12를 전환 청구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전환 청구하면 주식으로 바뀌면서 이거 자본금으로 유입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거를 물에서 꼴락꼴락 이렇게 막 꼬르륵꼬르륵 하던 거를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잠깐 끌어올린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요 12 재매각에 대한 내용 정리해갖고 왔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 BK 동영테크. 자, 요 제목을 달아왔고요. 이거는 지금 M&A에 대한 워닝 공시가 없었는데 암튼 제가 이거를 뭐 매수 추천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요. 제가 이걸 매수 추천하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TS 넥스젠 재매각 12 매각 됐고요. 10회차 물량이 매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회차 물량이 1차적으로 이게 매각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7억치 12를 42억 6,300에 매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BK 동영테크한테. BK 동영테크는 37억치 12를 500원에 받아서 전환 청구 행사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주식으로 교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평당가 얼마? 500원에. 자, 그리고 뒤에 있는 38억, 쪼개져 있는 38억 역시 42억 2100에 매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K3 인베스트먼트한테 28억, 조병희 씨한테 10억.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냐? 야, 이 사람들 누군데? 이 사람들, 야, 여기는 회사 지분을 넘겨주면서 매각을 했다며. 시비를 받아갔다며. 근데 이 사람들 뭔데? 이 사람들 현금 넣은 거야?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BK 동영테크의 주주예요. K3 인베스트랑 조병희 씨는 BK 동영테크, 현재 비상장 회사인 BK 동영테크의 주주들입니다. 그 주주들, BK 동영테크들의 주주들이 마찬가지 시비로 전환을 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우리 어디서 봤지? 하이트론에서 봤죠. 하이트론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었습니까? 원래 하이트론이 있고 여기 하이트론 FI들이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도 엑시트를 해야 되고 여기 GPCR이라는 게 있어. GPCR에도 투자한 FI들이 있어. 이렇게. 이거는 비상장 회사야. 근데 하이트론이 이 GPCR을 인수하는데 어떻게 인수해요? 이 FI들이 가지고 있는 GPCR의 지분만큼 여기에 CB를 투자한다고. 지금 하이트론을 TS 넥스젠이라고 보면 되고요. GPCR을 BK 동영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많아요. 대주주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대주주가 넘어가진 않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그런 구조라고.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여기 TS 넥스젠이 있습니다. TS 넥스젠은 CB를 10회차를 매각을 해야 돼. 그냥 완전 코너에 몰렸어. 벼랑 끝까지 왔다고. 벼랑 끝까지 와갖고 이거 매각 못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 BK 동영테크라는 데가 나와서 야, 그거 우리 지분이랑 맞교환하자. 맞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BK 동영테크에 투자한 주주들, FI라고 할게요. FI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BK 동영테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BK 동영테크에 투자를 했는데 엑시트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엑시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BK 동영테크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들이 TS 넥스젠 CB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BK 동영테크 지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TS 넥스젠도 어차피 10회차 12를 매각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 BK 동영테크 FI들 지분 우리 12로 받아가. 그러면서 우리는 BK 동영테크 지분을 가져갈게. 그러면 이거를 펄로 쓸 수 있잖아. BK 동영테크를 재료로 쓸 수 있잖아.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10회차 12와 BK 동영테크 주식의 맞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이 오고 간 건 없어요. 현금이 오고 간 건 없는데 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BK 동영테크에 투자한 주주들 이해관계와 TS 넥스젠의 시비를 재매각해야 되는 TS 넥스젠의 입장과 이게 딱 맞았기 때문에 이런 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BK 동영테크 주주의 일부 지분은 TS 넥스젠 평단 500원의 주식으로 교환이 된 겁니다. 1,500만 주예요. 합쳐서. BK 동영테크는 반대로 주당 2만원의 TS 넥스젠 12로
평가돼서, 그러니까 BK 동영테크의 주식이 주당 2만원에 평가가 돼서 TS 넥스젠 12로 전환이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BK 동영테크의 전체 주식은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한 거예요. 이게 18점 몇 프로예요? 18.47%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18.47%라는 거는 전체 주식이 120만 주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매각이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TS 넥스젠은 BK 동영테크의 지분 약 35%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딜이 끝나고 나서 TS 넥스젠은 12를 주고 BK 동영테크의 지분 35%를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12로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플러스 TS 넥스젠의 12 재매각에 불을 껐다. 불을 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영테크 지분 35%가 TS 넥스젠의 1,500만 주로 주식 전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S 넥스젠에 이번에 75억 전환 청구된 거 있죠. 오늘 전환 청구된 거 있죠. 이거를 누가 갖고 간 거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BK 동영테크 주주들이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K3 인베스트, 조병희 씨, 그리고 BK 동영테크 3명이 760만 주, 740만 주 해서 총 1,500만 주를 TS 넥스젠 주식으로 전환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예요, 이제 걔네들도. 자,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추후 추가 지분 취득 유무입니다. TS 넥스젠이 현재는 35%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아예 회사를 다 지분을 다 가져올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현 시점에서는 3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분 인수올 거. 그리고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가? BK 동영테크가 TS 넥스젠의 재료, 펄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를 12 주고 사오면서 사오기도 했지만 나도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거 안 팔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마치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팔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재료로 일단 쓸 가능성이 높고요. 플러스 뒤에 12월 30일 날 찍혀있는 BW, 대량의 BW입니다. 대량의 BW인데 요 납입자랑 누가 납입을 하는지 요 구조를 봐야 BK 동영테크가 TS를 인수하는 모양이 나올지 아니면 TS 넥스젠이 BK 동영테크를 재료로만 쓸지. 자, 보세요. 형님들, TS 넥스젠은 지금 BK 동영테크가 1,500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00만 주를 확보를 했고 1,500만 주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12월 30일 날 나오는 BW 납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를 봐야 혹시 모를 BK가 TS를 인수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수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니면 TS가 BK를 그냥 추가 지분 취득, 그러니까 BK가 TS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이 없다면 TS는 BK를 재료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BK가 TS를 인수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 12월달 요 BW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추후로 진행될 추가 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현재 그림으로선, 지금 오늘까지의 그림으로서는 TS가 BK를 단순 재료로 쓸 확률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거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사업 목적 변경이 있을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BK 동영테크는 어떤 회사냐면, 이건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뉴스 찾아보세요. 막 나사에 납품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 BK 동영테크는 KIB 플러그 에너지가 원래 재료를 BK 동영테크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빠다리가 나고, 나가리가 됐죠. KIB 플러그 에너지 자체가 지금 그 M&A하고 문제가 되면서 나가리가 되고, BK 동영테크가 다른 데 또 붙으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BK 동영테크도 그 비상장 회사지만 나름대로 시장 안에서는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TS의 상황과 맞닥뜨려졌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리고 CB 재매각, TS 입장에서는 CB 재매각으로 인해 재무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메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TS가 BK를 재료로 쓸 건지, 아니면 BK가 TS를 인수할 건지, 둘 중에 하나의 그림으로 나올 거고, 요거는 12월 말에 있는 BW에 대한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벼랑 끝에서 앞으로 한 발짝 나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TS 넥스젠이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진짜 한 발짝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TS 주주님들은 힘내시고요. 어쨌든 이런 딜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주식 전환 청구권까지 행사를 해놨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일부 해소됐고,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 주가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TS 넥스젠 오늘 BK 동영테크에 대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